안녕하십니까. 국선도 음양연구원의 강대일입니다. 자, 그동안 제가 고조선 역사를 밝혀오던 많은 분들이 그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것들을 찾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그분들이 그걸 찾는 동안에 그 노력과 열정은 우리가 다 평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런 열정이나 노력에 대가 없이 스스로 이렇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국가의 역사를 바로잡고 또 그 역사를 밝힘으로 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국권이나 자존감을 좀 세우고 또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밝혀졌는데, 하나는 우리나라 역사가 9,000년 역사, 만년 역사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또 지금은 밝힌 게 한 5,000년 역사를 가장 많이 역사학자들이 발표했습니다. 예전 남노 선생이 이야기한 내용을 잠깐 보면, 이분이 우리가 분명히 만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5,000년 역사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발표했으나 그 전 5,000년 역사를 아직 밝히지 못해서 우리가 확실한 우리의 1만년 역사를 밝히지 못함을 굉장히 아쉬워했던 글귀를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00년 역사를 제가 요즘에 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천원기 9764년이라 해서 우리의 단군 이전에, 고조선 이전의 5,000년 역사를 제가 밝히는데, 이 5,000년 전의 5,000년 역사가 바로 우리의 그 군자국부터 이 청구국이라는 이러한 나라까지 소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청구국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이렇다하게 밝혀진 내용들이 이렇게 없는데, 사실은 고조선의 뿌리가 청구국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청구국은 아주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던 우리 동이족의 나라였습니다. 이 동이족의 나라 청구국이 고조선 이전에, 지금 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고조선 이전에 아주 찬란한 역사와 또 가장 이 지금의 대륙에서 가장 막강한 국방력과 또 지혜로운 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이러한 나라를 유지했던 것이 바로 청구국입니다. 그런데 이 청구국이 아직까지 다 밝혀지지 않아서 제가 오늘은 9764년전에 최초로 요즘에 천부인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가 바로 이 우리나라 전통 박도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밝혔고, 그 박도에서 갖고 내려오는 천부인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박도 도법의 수련법입니다. 그 수련법이 첫째는 정각도라 해서 우리 인체의 생성 원리를 모두 올바르게 갖추는 수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통해통기법은 우리의 천지의 이치를 밝혀내서 우리가 우리의 그 몸을 갖춘 뒤에 정신을 수련하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지실체의 생성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선해선도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몸을 갖추고 정신까지 다 이제 갖추고 나면 그 몸과 마음을 하늘 기운과 합쳐서 우리가 명실공히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전지전능한 무궁주화법을 다 자인자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박도의 수련법으로 지금 태고 때부터 오래전부터 내려오고 있는 우리의 정통도법이
세계 인류 역사에서는 우리 동이족부터 갖고 내려오는 우리 민족만이 갖고 있는 전통도법입니다. 자,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이 도에 대한 의미가 조금은 멀어졌으나 요즘에 다시 불고 있는 이 도의 시대를 바라보고 이 도는 어떤 것이며 또 무엇 때문에 이 시대에 도를 필요로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도의 이치를 수련을 좀 해서 체험을 하고 그 도가 갖고 있는 이치를 이렇게 우리가 알고 나면 그 이해가 좀 다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도라는 것은 좀 같이 천지 실체의 생성 원리요 인간 실체의 생성 원리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원리를 따르라. 도를 알고 도를 따르면 천지의 이에 합실하고 도를 닦아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땅의 이치를 깨닫고 또 우리 인간의 본인의 자세를 찾아서 자기를 찾아가는 길이 완벽하게 다 수련이 되고 나니 이것이 비로소 천지의 아들도 되고 천지의 주인도 된다라는 것이 바로 도가 밝히고 있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 도의 이치이고 도의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최초에 지금은 환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 한자 표기를 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고 환인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말로 하늘함도인이라 하고 또 한자로는 천기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하늘함도인이 처음으로 박산에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려오셔서 만백성을 가리키고 교화시켜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상천국, 지상성경을 만들어서 다툼 없는 세상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분은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뒤로 이 박도를 이어받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지켜오면서 많은 민족들이 서로 다툼 없이 가장 태평성대를 누렸던 이런 시대를 일컬어 우리는 우리의 찬란한 역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그 국가를 이루었던 민족은 우리 오직 동이족뿐이었고 나머지는 한 부족으로서의 이 시족사에서 조금씩 이렇게 형성되어 있던 것을 이 국선도 지금은 국선도라고 하는데 이 박도의 그 이치를 가지고 밝은 나라 이 한 나라로 모두가 한 나라 그 박도 아래서 모두가 살아왔던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세계 인류 역사상 우리 동이족만이 지켜왔고 찬란한 역사를 지켜왔던 이러한 역사인데 이것이 지금은 오래전에 도가 세상에서 사라지면서 이러한 도의 시대를 지금은 알 수도 없고 부정을 하고 있는 시대에서 인간이 새롭게 만들어놓은 생활 문화는 과학과 의학이라는 이러한 그 과학 그 시스템 내에서 도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서기 한 2000년 사이에 과학과 의학을 발달시켜 오면서 새로운 이 지구 생활 문화는 과학의 시대로 접어들어서 오늘날 이 과학으로서 인간이 해낼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해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면면이 내려오는 이런 도의 찬란했던 역사의 시대와 도의 그 맥은 함맥으로 변함없이 내려오고 있어서 우리 인류가 또 우리 동이족 후손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도가 세상에 나와서 많은 이들을 교화시키고 또 우리 도를 이어나가는 이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고 지금 이 순간도 내려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과학이 발달해서 어떠한 시대를 맞이하더라도 그것은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일 뿐 이것이 영구적으로 우리 인류를 편안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사회를 만드는 데는 늘 어려움이 따르고 부정부패와 또 우리 옳지 못한 다툼의 시대는 끝을 내지 못하고 있기에 이제 다시 세상에 이제 도가 또 출현을 했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가장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신라 시대입니다. 자, 우리 신라 백제 고구려 삼국시대 이전에
우리의 그 찬란했던 역사, 천국에서 이어지는 고조선이라는 이런 찬란한 역사의 시대에는 세계의 문명이 없었고 오직 우리 민족문이 갖고 있는 이 도의 시대로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편안하게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아주 가장 이상적인 사회였던 것입니다. 자, 이 시대가 이제 고조선이 멸망을 하면서 다시 인간들은 그 사사로운 다툼으로 아주 세상은 혼란을 계속 늘려나가는 시대가 전개되고 있었죠. 그 뒤로 나타난 것이 우리나라도 고구려 백제신라 삼국시대인데 같은 민족끼리 이 삼국시대를 이루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진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고 자기네 세력만 확장시켜 나가는 아주 참혹한 다툼의 시대로 계속 발전 계승되려 내려옵니다. 이때의 마지막으로 이제 신라 때 이 풍류도라는 것이 이 도의 실체를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 이 풍류도를 가지고 내려오신 분을 소개하면 그분의 이름은 김풍자 기자요 김풍기 도인이고 그분이 이제 도를 다 닦고 나서 세상에 내려와 도를 펼칠 때 그 모습이 또 그의 하는 그 도를 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일반 세간에서 사람들은 그 표현을 풍류도인이라 이렇게 그분을 지칭을 했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어떻게 얼마큼 수련을 했냐면 이분은 지금은 정확히 살던 곳은 소개가 되지 않았으나 아마 강원도 일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분이 일찍 결혼을 하고 청년 시절에 결혼을 하고 나서 바로 이웃 벗과 지인들과 함께 저녁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 당시에도 많은 짐승들을 산에 가서 잡아다가 식용으로 많이 써왔던 시대인데 이때에 이제 이 김풍기 도인이 유독 영악스러워서 영리한 사람이라 동네에서는 신동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는데 산짐승을 잡아오는 일도 재주가 있어서 늘 남들보단 잘 잡아와서 이웃과 함께 나눠먹는 그런 배려심과 넉넉한 마음도 함께 갖고 살았던 아주 모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웃 지인들과 벗들과 앉아서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산신령 얘기가 우연히 나왔는데 이것이 발단입니다. 자, 이제 이 산신령이라는 이야기가 끝을 내기 위해서 서로 간에 많은 이야기를 가다가 이분이 진정한 그럼 산신령은 어떤 의미고 존재하는 것인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알아본 즉슨 치악산에 아주 도가 깊은 분이 계신데 그분을 찾아가면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이야기 풍문을 듣고 무작정 치악산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자,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이제 치악산에 도착을 해서 무로무로 치악산을 찾아갔는데 거기에 아주 흥한백발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분이 이제 만나서 인사를 드리니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명확히 모르고 이분을 맞이하는 그 노인의 목소리는 연세는 한 80, 90대로 보이나 이 몸과 목소리는 20대 청년 같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한테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질문을 하니 치악산에 있는 도인께서 하시는 말씀은 산신령이란 그저 산의 정기를 사람들이 높여 부르는 말이니 이렇게 어떤 존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니니 크게 생각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에 공경하고 아내와 함께 좋은 가정을 이루라는 덕담을 주시고 그를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분한테 배운 숨 쉬는 법을 앉아서 계속 수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김풍기 청년은 워낙 머리도 영악한 데다가 무엇인가 한번 시작을 하면은 아주 열정이 대단해서 쉼없는 노력을 하는 스타일인데 이것이 제대로 배우지 않고 단순히 이야기만 몇 번 듣고
그리고 내려와서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집거를 하면서 그 가르쳐준 순법을 수련을 하니 이것이 잘못 가서 몸을 상하고 또 가족들이 온통 걱정을 하면서 이런 그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무수히 느끼나 이것은 옳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다시 그 치악산 도인을 찾아가게 되는데, 치악산 도인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니 그동안 집에서 일어났던 현상들을 치악산 도인은 조목조목 일목요연하게 다 설명을 하니 이 김풍기 청년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 이치인즉슨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해서 다 설명해 주니 김풍기 도인은 도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고, 자, 그로 인해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배우나 하고 이야기를 하는 즉슨 일단 부모님이 계시니 가서 부모님한테 승낙을 받고, 그리고 와서 배우겠다면 그때 가르쳐 주마라고 치악산 도인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몰래 뒤따라왔던 김풍기 부친께서 본의 아니게 뒤따라와서 이야기를 했던데, 들어오셔서 인사를 정식으로 나누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르신께서 제 자식을 교육을 맡아주신다면 그것은 당연히 제가 자식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렇게 귀하신 분께 자식을 맡겨서 많은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집안으로서도 영광스럽다. 그러니 자식을 어르신께 맡기겠습니다 하고 쾌히 그 자리에서 승낙을 하니 이 치악산 도인은 그를 제자로 맞아들여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 도화와 이 내려오는 그 돌을 닦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수련기를 집약시켜 보면 그저 처음에 한 1년이나 2년 동안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그저 방목 상태로 주변이 모두 산이나 돌아다니고, 이렇게 이제 음식 섭생 문화나 좀 바꿔주고 이 화식에서 생식으로 몸을 다시 바꿔주는 이런 섭생 문화를 습관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발굴 받는 것이 박도인이 먼저 발굴 받기 위해서 몸을 단련시키는 기초 훈련을 많이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어느 순간 그것을 가르치다 보면 몸이 조금씩 여물어가고 마음도 좀 비어가고 세상을 좀 잊어버리고 이제 뭔가 한 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박도를 정식으로 가르치게 되는데, 이것은 그 가르치는 분과 받는 자의 그 사이에 모든 역할이 있는데 이것을 갖춘 분들만 이 도를 온전하게 다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한 도인이 도를 다 닦으셨다 하더라도 수십 명씩 들여다 놓고 가르치나 이것을 제대로 다 배운 자는 흔치 않은 것이고, 옳게 다 배워서 도맥을 잇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 중에도 극소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김풍기 도인이 다 이 도를 완성을 하고 다 배우고 나와서 그 모습으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구름 타고 바람 타고 날아다니면서 이 도를 전하니 당연히 신라 사람들은 풍류도인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 시대에 이분이 이제 내려온 것도 치악산 도인이 무려 제자를 하나 얻기 위해서 한 300여 년간을 치악산에 집거를 하면서 제자를 기다렸는데 300년 만에 김풍기 도인을 만나서 제자를 만들어 놓으니 이건 참으로 실로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우나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300년 만에 제자의 도를 잇는 이 과정이라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나, 이렇게 해서 신라에 내려온 이 김풍기 풍류도인은 비로소 세상을 바로 하기 위한 것이면서 또 거슬러 올라가온 고조선이나 또 청구국 시대에 찬란했던 우리의 역사, 우리의 대륙의 그 역사를 다시 재부활시키기 위한 도인들의 계획이었던 것으로 지금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김풍기 도인이 내려와서 그 윗대 선대 스승들도 내려와서 많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 박도를 가리켜서 찬란한 역사를 이루어왔는데, 이제 이 신라 때 내려온 이 의미는 상당히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 도에 대해서 아직 수련을 하지 않고 모르는 분들은 이야기를 의아스럽게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1만 년 그 전부터 내려오는, 태고도부터 내려오는 이 도의 근원을 가지고 세상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예전에는 아주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가장 난적이 될 수 있던 대상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그저 말만 듣고 자기 개인 영달을, 자기의 개인 욕심을 위해서 잡종교를 만들어 이끌어가는 자들이 끊임없이 세상에 출현을 하게 되니, 이들의 말은 쉽고 얻는 것도 많다는 거짓 선전에 놀아나는 민초들이, 백성들이 날로 늘어날 때는 나라가 아주 참담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라에 내려온 풍류도인이 이 고주성과 청국 또 군자국의 그 찬란했던 우리의 대륙문화 역사를 다시 재부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신라 때 왔던 것인데, 이런 역사는 우리 역사 속에서 아직 밝혀지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악산도인에서 배운 이 풍류도인이 내려와서 이 대륙의 지배권을 다시 부활시키는 역할을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박도를 많이 전했으나, 이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은 신라인들은 모두가 잡종교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자, 언제나 시대적으로 보면 그 잡종교와 도는 이렇게 상대성인데, 사람들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늘 쉬운 것만 택하고 어려운 것은 배척하는 이런 그 이상한 생활 문화가 인간들한테는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잡종교는 늘 시대적으로 한 번씩 나와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것이 무엇인가 어려운 끝에, 고생 끝에 낙이라고 어렵게 수련을 해서 많은 도를 얻어서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대를 갈 때는 열심히들 배우나, 이것이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사람들이 안이해지고 또 좀 태만해지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모든 가세나 구구는 기울게 마련이고, 그러므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 내가 어디서 온 누구인데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 잡종교를 만들어 놓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쏠리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자, 바로 전에도 그런 예는 많이 있으나 잘 지탱해온 우리 역사가 신라 때 다시 그 재부활을 꿈꾸고 있는 김풍기 풍류도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라인들이 많은 잡종교에 빠져서 이제 국군은 세해지고 국민 이 삶도 점점 피폐해지면서 삼국 간의 전쟁만 가속화되고, 이러니 이 잡종교가 이때에 부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잡종교 교리로 교화시켜 나가는데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풍류도인이 가르쳤던 우리의 그 고도, 이 풍류도는 세상에서 모습을 감추게 되는데, 이 풍류도인이 앞으로 다가올 우리 동이족 후손에 우리 민족들의 그 참담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 모습을 그리면서 몇몇 가까운 제자들만 데리고 산으로 재입산을 하게 되는데, 참으로 이 시간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상기해 보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어렵고 가장 높고 험난한 아리랑 고개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산으로 다시 재입산한 풍류도인은 모습을 감추고, 그때까지 배웠던 이곳저곳에서 풍류도인을 배웠던 많은 사람들이 다 배우진 않았으나 그 일부의 도를, 우리의 전통 박도를 가지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신라에서도 더 이상은 이대로 방치하면 나라가 존폐 위기감에 빠지게 되니 다시 이것을 부활을 시키자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신라의 풍류도입니다. 자, 풍류도는 이렇게 세상에 나오고 이렇게 세상 속에서 알려지고, 그것이 다시 없어 사라졌다가 재부활될 때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풍류도를 재부활시켜서 그 당시에 많은 여러 국선들이 낭도들을 만들어서 우리 그 국력을 신장시키고 국방력을 튼튼히 해서 우리의 그 신라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이런 확장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아주 큰 꿈과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풍류도인한테 배운 이 도인들이 많지는 않았고 또 풍류도인만큼 제대로 옳게 수련을 한 분도 있지 않으니 겨우 이제 명맥만 유지하는 국가기관에 신라의 기관에 풍류도라는 명칭을 가지고 군인들을 많이 양성해 나갔는데 이때 이 화랑도들을 낭도들을 발전시켜 놓은 것이 오늘날까지 우리나라가 알고 있는 도의 전부이고 그 풍류도의 실체는 알 수 없으나 이 도에 대한 근원을 풍류도에다 많이 지금은 연결을 시켜서 설명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우리의 풍류도 역사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렇게 풍류도에 대한 실체를 모두 밝히고 그 밝힌 풍류도인 김풍기 도인이나 치악산 도인이나 그 위에 많은 선대 도인들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 만들어놨던 이 박도가 잠시 신라 때 풍류도로 내려와서 지금까지 풍류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 도의 실체는 없어지고 우리 풍류도가 대단했다는 대단한 역사로만 남아서 설로만 남아있으니 이것 또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라는 삼국통일을 하나 이 박도를 풍류도를 제대로 옳게 받지 못한 신라인들은 그저 위에 있는 이 화족들 우리한테 이 박도를 배운 화족들이 그동안 힘을 길러서 윗동네를 좀 일부 장악을 하고 그쪽 대륙을 얘들이 지배하고 있을 때 그의 힘을 좀 빌어서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주 우리의 참담한 역사를 다시 쓰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생각해 보건대 이 신라에서 많은 백성들이 잡종교에 빠지지 않고 이 풍류도의 뜻을 따라서 이 풍류도를 옳게 배워서 우리가 그 도를 다 이루었다면 우리는 고조선 그 이상의 대역사를 재부활하는 아주 기가 막힌 역사가 재탄생되기 직전인 것입니다. 생각을 하고 또 해봐도 신라인들의 잘못 그랬던 잡종교에 빠졌던 이런 판단 오류가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고 그동안 신라 이후로 우리 민족이 얼마나 참담한 역사 속에 기나긴 날이란 고개를 끊임없이 넘어가고 있었나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제대로 옳게 배우지 못한 신라는 삼국통일을 했다나 우리 영토만 줄이고 우리 국민들 간에 불신만 남겨놓고 신라는 이 세상에서 자치를 감추게 됩니다. 자, 그 뒤로 이제 신라가 자치를 감추면서 이시조선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이성계라는 인물이 나와서 이시조선을 세우는데 이것이 고려의 멸망을 이었다고 하나 고려도 잘한 것은 없으나 이시조선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전통 문화는 완전하게 세상에서 모습을 감추는 또 나타나면 없애는 이런 더욱더 참혹한 역사를 썼던 시대가 바로 이조시대입니다. 자, 그나마 풍류도의 이 잔재들이 그 조금씩 내려오던 모습들을 문헌으로 내려오고 그것을 닦았던 분들도 여러분들 중간에 계시는데 이분들은 이조시대 때는 그 도를 풍류도를 이어서 도를 펼칠 수 있는 시대가 못 되었습니다. 자, 이시조선은 이 시족 간의 이 우리 조선이라는 국군을 자기네가 이어가려고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배척하고 자기네 이시조선의 울타리만 쌓아놓고 나라를 다스려가니 이것이 또한 자주국가도 아니고 위에 화족들의 지배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시조선이라는 나라는 말만 번듯한 나라였지 우리의 주권도 없고 또 우리의 내려오는 정통 박도도 철저하게 짓밟으면서 살아왔던 아주 참혹한 시대가 이조시대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문을 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고종이 일제시대 때 일본 아이들한테 제대로 한번 항전 한번 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라를 통째로 내어주는 아주 참혹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으로 내려가는 참담한 우리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더욱더 피해를 본 것은 신라 때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이 박도의 맥이 끊기고 박도를 배척하고 잡정교에 빠지고 또한 우리한테 다 화족들이 배웠던 이 박도에 우리가 오히려 역으로 지배당하면서 그들의 계획된 그들의 문화에 우리는 철저하게 놀아나고 우리의 문화는 다 없어지게 됐는데, 이것을 마지막 외족들이 들어와서 그나마 좀 남아있던 문헌이나 내용까지도 모조리 다 소멸시키는 대대적인 작업을 했던 것이 바로 외족들입니다. 자, 지금도 이 외족들이 우리의 문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분분하고 설이 많으나 아직까지 우리가 찾지 못하고, 이곳저곳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역사 문화를 다 가져가서 그들이 연구하고 아직까지도 밝히지 않고 우리의 참담한 역사를 그대로 남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주권도 잃고 자존감도 잃고 그저 어떻게 좋은 분 하나 나타나서 경제가 좀 부강해지니 먹고 사는 건 편해졌으니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역사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렇게 수십 년간 100여 년간을 살아오다가 이제 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실증 역사를 한번 찾아서 우리의 앞으로 미래를 다가오는 시대를 맞이하자 하는 선풍 도풍이 일어나면서 역사는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에 1967년도에 호련히 우리의 전통 박도를 그대로 받고 내려오신 지금은 이제 신라 때는 풍류도고 지금은 국선도라고 하는 이러한 국선도 박도를 갖고 내려오신 청산도인이라는 분이 이 시대의 마지막으로 이 박도를 갖고 나라 세상에 펼치게 되니, 이것 또한 우리가 아주 우리한테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신라 때와 똑같은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잡정교에 빠져 있고 우리의 박도를 쉽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저 서양인들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무슨 건강법 정도나 생각을 하고 박도의 이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 우리는 다시 한번 참담한 역사 속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박도는 면면이 1만 년 동안 내려오면서 많은 우리의 역사를 남겼고, 그것이 사라졌다가 다시 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의 역사는 이어져 내려왔는데, 고조선 이후로 삼국시대를 거쳐서 지금 외적들이 내려와서 우리의 그 역사를 찬탈해가는 시대부터 다시 우리가 부활을 해서 경제 이제 10이라는 경제 대국에서 면모를 갖췄으나 아직도 우리의 실증적인 진솔한 그 역사를 찾아내지 못해서